핵무기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들 수가 있죠.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렸더니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지더라. 이거를 1938년에 처음 알게 됩니다. 어, 그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폭탄이 되려면은 그냥 우라늄이 쪼개지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자, 우라늄에는 이렇게 238과 235 두 가지 동위 원소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뭐 또 다른 동위 원소도 있습니다만, 어, 자연에 그 가장 많이 존재하는 우라늄은 238, 이것이 99.3%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235는 0.7%. 근데 여기서 연쇄 반응, 그러니까 한번 원자핵이 쪼개졌을 때 그때 나오는 중성자가 다시 이웃한 원자핵을 쪼갤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죠.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요게 폭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르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238은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됩니다. 235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폭탄을 만들려면은 이 자연의 0.7%밖에 없는 우라늄 235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자연의 우라늄 말고는 다른 원소는 없을까?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물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찾은 물질이 94번 플루토늄이에요. 플루토늄은 1940년, 41년 요때 미국 버클리의 시보그가 이끄는 연구진이 발견한 물질이고, 그러니까 이건 인공적으로 이제 찾아낸 물질입니다. 자연에 없지는 않으나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극히 일부만 존재하는 그런 원소이고요. 이름이 이제 플루토에서 온 건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뭐 말 죽음의 신, 뭐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염라대왕 내지 저승사대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92번이 우라늄이고 93번이 넵투늄이잖아요. 그리고 94번이 플루토늄인데, 이게 이 순서가 이제 뭐랑 같냐면은 어, 태양계의 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있죠. 천왕성이 영어로 우레너스고, 해왕성이 넵튠, 그리고 명왕성이 플루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순서하고 이제 같습니다. 염라대왕 원소. 이 원소는 어, 어떻게 합성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우라늄 238,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우라늄이죠.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이 238인데 여기에 중성자를 때립니다. 얘가 이제 중성자예요. N이라고 쓴 것이 중성자. 중성자를 때리면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238이 질량수잖아요. 그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239가 됩니다. 우라늄 239.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렇게 전자를 하나 방출해요. 전자를 하나 방출하면서 이 중성자가 전자를 방출하고 양성자로 바뀌는, 그거 이제 베타 분계라고 하죠. 베타 분계. 베타 분계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베타 분계라는 게 이 베타라고 하는 게 전자라 그랬잖아요. 전자를 내고 뭔가 붕괴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그 전자를 하나 내면서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중성자 개수는 줄어들고 양성자 개수는 늘어나죠. 그럼 전체 질량수 중성자 양성자 합은 유지가 됩니다. 똑같이 합은 유지가 되는데 양성자 개수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원자 번호가 하나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93번 네투늄 239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전자를 한번 또 방출하고 이렇게 베타 분계를 합니다. 베타 분계를 하고 그러면은 위에서 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239 질량수는 유지가 되면서 원자 번호가 다시 하나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94번 플루토늄이 됩니다. 이 플루토늄 239, 이 239번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질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셨듯이 그냥 천연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면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사실 어디서 가장 쉽게 얻을 수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핵발전소 있죠. 핵발전소를 돌리면은 핵연료에 들어가는 90% 정도가 우라늄, 천연 우라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핵발전소 돌리면은 플루토늄 얻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조금만 모으면 바로 폭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원인 물질이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점들이 중성자예요. 결국은
핵분열하는 게 중성자 노름이라 그랬죠. 이 중성자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자핵을 다시 만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그 양이 작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2배 키웠다. 2배. 2배 늘리면은 그러면은 표면적은 2의 제곱으로 늘어나죠. 그죠?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빠져나가는 중성자의 개수는 표면적에 비례할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는 부피에 비례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나고 표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안에 머물러 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거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은 연쇄 반응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K 값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연쇄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최소한의 질량, 그것을 임계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한 게 뭐냐면 도대체 임계 질량이 얼마냐,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에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최소의 어떤 양들이 얼마냐. 요걸 이제 찾는 게 시급한 임무였고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뭐 처음에 몇 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계속 이 물질들 양을 늘려가면서 실험들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성자를 이렇게 사실 차단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임계 질량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반사제라 그래요. 반사제라는 물질을 써서 밖으로 못 나가게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중성자가 없으니까 적은 양으로도 연쇄 반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임계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반사제나 이런 거 안 썼을 때 우라늄 235가 52kg 정도, 플루토늄 239는 10kg 정도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이렇게 우라늄, 플루토늄 임계질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플루토늄이 반응성이 더 좋아요. 얘가 이제 중성자를 더 많이 내고 평균 한 3개 정도. 그래서 임계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 반사제를 두르거나 하면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 굉장히 줄어듭니다. 한 절반에서 4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kg 정도, 그리고 플루토늄은 한 6kg, 내지는 뭐 4에서 6kg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4에서 6, 뭐 이 정도면은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플루토늄 같은 경우, 우라늄 플루토늄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물보다 대략 한 20배 가까이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6kg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생수병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350ml. 350ml를 물로 치면 350g이에요.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근데 플루토늄은 그거보다 20배 무거우니까 만약에 350ml의 생수병에 플루토늄을 채우면은 그게 대략 한 7kg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임계 질량을 넘어서죠. 작은 생수병에 플루토늄 채우면 그걸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임계 질량과 비슷한 원리가 찾아보니까 그 생물학의 베르그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원리가. 이게 뭐냐면은 뭐 저도 생물 전공이 아니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 추운 지방에 있는 동물들이 덩치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종이더라도 추운 데 살면은 더 몸집이 커진다. 그러니까 북극곰이나 아니면 남극 펭귄 같은 경우에 황제 펭귄 상당히 크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덩치가 커지면은 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몸집이 커지면은 부피는 세제곱으로 커지고 표면적은 제곱으로 커지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량을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열량은 작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체온 유지에 이득이 있겠죠.
반대로 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몸집이 좀 작고 뭐 길쭉길쭉하고 뭐 이럴수록 사실 열 발산이 좋을 테니까 그게 생존에 유리할 테고. 그러니까 베르그만의 법칙은 정확하게 핵무기에서 인계 질량하고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열량이 핵무기에서는 이제 중성자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분야인데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이런 거 보면은 참 과학이 또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